안녕하십니까, 백설입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장전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다시 기지개를 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됐는데요. 그러면서 3대 지수는 모두 플러스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그래프의 모습을 보시면요. 3대 지수 그래프는 하나의 산처럼 보입니다. 장 초반부터 꾸준히 올라주다가 마감을 앞두고 내림세가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지수는 플러스로 마무리했습니다.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0.4% 올랐습니다. 28,309선에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47% 오름세 보였습니다. 3,443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3% 오른 11,516선에 마감했습니다. 먼저 추가 경기 부양책에서 호재가 나왔습니다. 마감 시한을 앞둔 시점에서 타결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이 점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정한 대선 전 협상 마감 시한이었는데요. 펠로시 의장은 양측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부양 합의 가능성에 낙관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이 합의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조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날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마감 시한의 의미를 축소하며 계속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보다 더 큰 지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상원이 공화당의 반발에도 대부분 민주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으로 오후 3시 펠로시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의 통화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는데요. 펠로시 의장이 낙관적이라고 언급한 것과는 다르게 실제 협상 타결은 대선 전에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먼저 모더나 소식인데요. 코로나19 백신을 12월에 긴급 승인할 수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스테파네 방셀 CEO는 11월 개발 중인 백신의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긍정적이면 오는 12월 미국 정부가 긴급 승인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최종 임상시험이 미국에서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지표도 양호했습니다. 9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지난 달보다 1.9% 증가했습니다. 2달 만에 반등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예상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같은 기간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지난 달보다 5.2% 급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상승 업종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산업 서비스와 은행, 투자 서비스, 그리고 개인 가정용품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반면 제약과 음식료 업종은 하락했습니다. 경기 부양책 기대감 속에 그간 낙폭이 컸던 항공과 카지노, 그리고 여행, 레저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델타항공과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홀딩스, 월 리조너트,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실적 발표를 앞둔 넷플릭스는 정규 장에서 하락했고요. 장 마감 후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호재가 감싸준 뉴욕 시장은 모두 플러스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구글은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 제기에 반발했습니다. 구글을 선택한 것은 소비자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켄트 워커 수석 부사장은 구글 블로그를 통해서 오늘 법무부의 소송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사람들은 강제가 아니라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또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구글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저품질의 검색 대안을 인위적으로 지지하고 휴대전화 가격을 인상시켜 사람들이 사용하길 원하는 검색 서비스를 받기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우리는 법원이 이번 소송은
사실 혹은 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는 기업 공개해로 기록될 정도로 신규 상장이 활발했습니다. 배런스에 따르면 올해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167건의 공모가 이뤄졌는데요. 10개의 유니콘 기업을 투자 전문지 배런스가 소개했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표에 10개 종목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의 최상위권에는 일론 머스크의 상업용 로켓 발사 회사인 스페이스 X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46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집니다. 테슬라의 실적을 고려하면 스페이스 X 기업 공개도 흥행몰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회사의 경제성은 분명하지 않고 분명 흠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건고추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생산자 물가가 석 달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0년 9월 생산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9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03.35로 지난달보다 0.1% 상승했습니다.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세를 이끈 건 농림수산품인데요. 농림수산품 가격이 지난달보다 4.9% 상승해 7월부터 석 달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농산물 값은 7.1% 뛰었는데요. 배추와 건고추, 풋고추 등이 줄줄이 오른 영향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10월에는 태풍이나 장마 등의 계절적 요인과 명절 수요 등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농산물 물가가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브랜드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 업체인 인터브랜드는 2020년 최고 글로벌 브랜드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애플, 2위 아마존, 3위 마이크로소프트, 4위 구글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5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5위권에 들며 애플과 아마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터브랜드가 브랜드 가치 평가를 시작한 2000년부터 브랜드 가치와 순위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도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5위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6개 나라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0.36% 내림세 보였습니다. 93달러 9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어제도 원화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23% 내림세 보이며 1139원 40전에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년 6개월 만에 1130원대로 마감했습니다. NDF 역외 환율이 1139원대로 마친 것을 감안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큰 변동 없이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앤 테마입니다. 오늘부터 국제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박람회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 의료인데요.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다루고 제2의 팬데믹 시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K방역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현장 노하우와 의료산업계의 솔루션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의료기기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립니다. 오늘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개최되는데요. 이번 영화제는 68개 나라 192편이 초청됐습니다. 개막작은 칠중주 홍콩 이야기고요. 폐막작은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영화 섹터의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최근 불안했던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지 주목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6시 30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에서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문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2 개최되니까요. 오늘 2차 전지와 전기차 섹터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됐죠.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 두산 퓨얼셀, 그리고 자이에스엔디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각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SK그룹은 주요 계열사 CEO들이 회의를 개최합니다. 종목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정오에 발표되는 2019년 기업 경영 분석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